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3자 변제 이거는 문희상 전 의장의 아이디어다. 근데 민주당 왜 그렇게 반발하냐? 민주당 아이디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요. 네. 그 부분은 그 결정적으로 저 문희상 안 자체도 그 당시에 이제 그 크게 지지를 피해자들한테 지지를 못 받은 받았죠. 예. 아니지만 반발을 받죠. 문희상 안은 네. 간단합니다. 네, 네. 우리 기업 일본 기업 전범 기업이 기업이. 같이 그 돈을 내고 거기에 이제 의안부 그 저기 합의 때 그 일본이 줬다가 한 돈에 그 남은 돈을 섞어서 1+1+ 알파 이걸로 가자는 거. 지금은 일본의 기업이 전혀 제로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똑같은 거다? 제3자 변제라는 이름만 빌려서 그렇게 네.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국민을 호도하고 그렇네요. 왜곡시키는 거죠. 그 안 자체를. 제가 볼 때는 그 문희상 안 자체 정도가 되고 그 사죄 그 미안하다라는 말을 그 피해 기업에서 가해 기업에서 해달라는 게 지금 우리 피해자들의 최소한도의 조건이었잖아요. 네. 저는 그 지금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 단지 껍데기만 갖고 이게 내용까지 그렇다라고 그 왜곡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네요. 이걸 봤을 때는 문희상 전 의장이 이렇게 했었지 2019년도에 했었지 그건가 보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똑같이 그 오부치 DJ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것도 똑같이 그냥 껍데기만 갖고 미래지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과정들은 다 빼놓고 또 문희상안도 어떤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지는 전혀 그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 제3자 변제는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지금 오태규 전 영사께서 강하게 짚어주셨고 자 근데 이게 뭐 TF에서도 위원장은 하셨지만 위안부 합의 때 그때와 지금 현 상황 좀 비교해 보는 그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 그때도 이제 미국이 등 떠밀어서 위안부 합의를 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지금도 한미일 관계를 뭐 좋게 만들려는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나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그 하여간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동아시아의 어떤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이 이 힘을 합쳐서 이 동아시아 전략 즉 그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에 같이 가는 것들이 그 가장 그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이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과 일본이 지금 하여간 과거사 문제로 계속 갈등해서 그런 협력이 안 되니까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런 협력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 해결할 부분을 해결해야지 더 잘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갖다가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뒤로 밀어둔 채 가는 것 자체는 그것이 과연 좋은 해결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당시 위안부 합의안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거기에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나쁜 잘못된 안이죠.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일본 정부가 돈도 내고요, 총리가 사죄 표명도 했고요, 또 그 책임도 인정했고요. 뭐 그런 어떤 기본적인 구색은 갖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일본 학자가 얘기했듯이 일본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없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니까 그런 것이고 또 이번에 비슷한 측면은 역시 그 시안을 정해놓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어떤 느낌이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하여간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한일 국교 50주년, 50주년인가요? 65년 했으니까 50주년이니까 2015년이죠. 그걸 넘겨서는 안 된다는 어떤 말을 이제 그 협상하는 사람들한테 해서 12월 28일 날까지 이렇게 마무리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요번도 보면은 길게는 5월 적게는 3월 방일
요거를 갖다가 저기 먼저 설정해 놓고 아하. 했다는 인상이 가장 저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협상하는 사람들에서는 네. 그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때까지 맞춰야 되고 그걸 갖다가 상대가 딱 아는데 상대가 뭐 양보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래 그러고 눈에 보이는데 네, 버티기. 눈에 보이는데 진짜. 그런 그러네요. 면에서 보면은 예. 이거는 부실한 어떤 해결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거의 비슷했던 거 아닌가. 아. 이번에도 하여간 그 외교 보도에 보면은 외교부 쪽에서는 피해 기업 전범 기업들의 기여를 조금 더 해야 확보해야 된다. 하기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기다리지 말고 빨리 가야 해라. 되니까 일본도 가야 되고 미국도 가야 뭐 그런 되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참 글쎄요. 이 협상이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위안부 합의 때는 그때 10억 엔이 예. 들어왔었죠. 네. 근데 그건 뭐 받지 않겠다고 해서 그 이제 공중에 떠 있던 돈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남은 돈은 그 중에서 뭐 상당히 그때 40몇 명 중에서 30몇 명이 받았죠. 받고 이제 나머지 있는 돈이 네. 한 몇천만 엔, 그러니까 10억 엔 중에서 하여간 남은 돈이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할 때 그 부분을 좀 활용하자는 게 이제 문희상 아까 아니었는데. 안으로 오는 거고요. 아하. 하여간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의안부 때 합의보다 훨씬 더 내용이 없는 요번에 그 아니고요. 이건 뭐 비교할 수조차 비교할 수가 없다. 없는 수준이죠. 그렇네요. 자, 뭐 일본 언론 오늘 뭐 보도 내용을 좀 보면 살펴보면 도쿄 신문 같은 경우는 사설 통해서 한일 관계 개선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적극적 협력이 필수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아사히 신문은 수출 규제 신속히 해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경제적으로 뭔가 화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관리 조치 한국 측이 보여준 개선책에 따라 원상 복귀하는 게 순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산케이 같은 경우는 일본의 완승이다 뭐 이런 자민당 중진 의원 발언을 보도하는 모습도 보였네요. 일본이 이렇게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자세로 거의 뭐 엎드려서 오다 보니까 경제 문제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깔려 있는 것은 이겼다, 완승이다, 환영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국내에서는. 뭐 일본에서야 네. 뭐 저기 진짜 이보다 더 좋은 안이 없다고 보는 거고 하여간 너무 저기 일본한테 좋은 안이기 때문에 네. 조금 한국이 오히려 반발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 좀 성의를 보여줘야 아닌가 이런 차원인 것 같고요. 네. 또 산케이 신문 같은 데는 제가 오늘 좀 살펴보니까 예. 오히려 일본이 뭐 저기 그 총리 사제를 뭐 계승한다는 등 이런 안이한 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려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건 네. 뭐냐면 이게 한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해나갈까? 나중에 또 정권 바뀌면 또 이 부분을 또 바꾸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를 하는데 네. 사실 그것이 우리 한국 안에서의 어떤 큰 지지를 못 얻고 있는 아니기 때문이라는 아마 생각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또 이런 부분은 다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우려도 같이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어떤 일본 쪽에서도 이런 식의 어떤 일본의 너무 일본의 뜻에 100% 맞춘 한국의 이런 방법이 한국 네. 안에서 과연 제대로 시행돼 나갈까, 추진돼 나갈까 이런 우려도 또 한편에서는 또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네. 참 이게 근데 4월에 보면은 4월에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 선거가 있죠. 예,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선거가 있고 뭐 보궐선거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민당 입장에서는 좀 더 강하게 왜냐하면은 좀 더 강한 모습 보여야 표를 더 얻을 수 있다는 생각해가지고 네. 우리 정부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좀 더 이제 굴복시키는 더 무릎을 꿇리는
그래서 버티기 작업을 계속 해왔다. 이거는 글쎄요, 이 전문가들도 그렇지만은 일반 대중들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일본의 전략을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급하게 빨리빨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뭐 중요하게 보지 않은 거죠. 우리는 하여간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지도 빨리 않고. 그 저기 한미일 그 안보 강화 네, 그걸 위해서는 뭐 바이든 대통령 만나기 전에 그 해야 된다. 저 주요 7개국 하기 전에 빨리빨리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압도적이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 네. 일본 내부의 어떤 그런 어떤 역학관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놓는 해결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시다 총리가 가장 그 비둘기파 파벌의 어떤 출신의 총리이긴 하지만 네, 지금 완전히 그 가장 강경파인 아베파의 등에 업혀서 그렇죠. 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의 어떤 원래 그 파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색깔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그 아베 정책을 더 그 계속 발전시키는 쪽으로 네. 가고 있고 음, 사실 안에서도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만큼이나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지지율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활용했었다면 그 우리 쪽에 더 얻어낼 수 있는 부분도 더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고려사항에 전혀 집어넣지 아. 않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